72세 김도현 씨가 거실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현 씨의 세상은 집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이제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공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무릎이나 골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의 연구에서도 이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낙상이 반복되면 우울감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수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갑니다. 이건 몸이 넘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도대체 왜 한 번의 사고가 인생 전체를 흔드는 비극이 될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유와 해결책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2026년 1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제목은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과 정신건강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데이터 출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년에 2번 이상 넘어진 노인은 우울감이 더 높았습니다. 스트레스 인지 수준도 높았습니다. 한 번 넘어진 사람보다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몸이 다쳐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낙상 이후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외출 횟수가 줄어듭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감소합니다. 집 안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김도현 씨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낙상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넘어진 뒤부터 달라졌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집 안에서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불안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구진이 밝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이 불안은 몸이 회복된 뒤에도 남습니다. 심리적 위축이 지속되는 겁니다. 김도현 씨는 몸은 괜찮아졌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계단을 볼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집중이 과도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달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낙상이 한 번일 때와 반복될 때 차이가 큽니다. 연구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다회 낙상 경험자는 우울 지표가 더 악화됩니다. 스트레스 수준도 더 높아집니다. 주관적 건강 인식도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낙상이 누적되면서 심리적 위축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제로 김도현 씨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그만뒀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놓칩니다. 낙상을 개인 부주의로만 봅니다. 단순 사고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다르게 말합니다. 낙상은 이후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증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삶의 질 전반을 흔드는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건강까지 함께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 선택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낙상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연구진이 제시한 대응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낙상 예방 정책은 골절 감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신건강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서적 지지 체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다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의 회복까지 살펴야 합니다. 둘째, 낙상 경험 노인을 조기에 선별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넘어진 뒤 우울 검사를 연계해야 합니다. 상담 서비스와 연결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개입할수록 회복이 빠릅니다. 셋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체 회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리적 회복을 돕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 기반 관리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력 운동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낙상 이후 마음 회복까지 포함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고령층 낙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낙상 발생률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김도현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의 권유로 보건소 상담을 받았습니다. 낙상 이후 변화된 심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우울 선별 검사도 받았습니다. 결과는 경미한 우울 증상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지역 돌봄 서비스와 연결해 줬습니다. 주 2회 방문 케어가 시작됐습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도 배웠습니다. 집안 미끄럼 방지 매트도 설치했습니다. 3개월 뒤 김도현 씨는 다시 밖에 나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재개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기 개입의 힘입니다. 넘어진 뒤 방치하면 악화됩니다. 빠르게 대응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연구는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낙상 예방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키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안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진 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낙상 이후 6개월 이내 우울 증상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잘 관리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분명합니다. 낙상 반복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집안 환경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명이 어두운 곳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바닥에 걸리적거리는 물건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화장실 손잡이는 설치되어 있는지 체크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10회씩 2세트면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세요. 외출할 때는 안전한 신발을 신으세요. 굽이 낮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이 좋습니다. 지팡이 사용도 고려해 보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안전을 위한 선택입니다. 만약 이미 낙상을 경험했다면 더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보건소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지역 돌봄 서비스도 알아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령층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반복될수록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삶의 질 전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과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걸 미루면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성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병원비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셔야 합니다. 집안 환경을 점검하세요.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세요. 낙상 이후 기분 변화를 살펴보세요. 외출이 줄었다면 한 번 더 돌아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